격동위 시절 경기도 행정 비화를 그 당시 주역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기행정 비하인드 주인공은 이강석 전 남양주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석입니다. 예. 아니 부시장님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이시죠? 네. 그죠? 근데 주변에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누구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예, 평소에 입담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42년 했습니다만 이제 아마 한참 젊은 나이인 그 7급 1988년 전후 때 예.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뛸 때인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행사나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야근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좀 이런저런 말을 옛날 시골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서 구수한 얘기들 주변에서 예. 많이 좀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 살짝 그 부시장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뭐 수필집도 많이 쓰셨다고 수필도 많이 쓰셨다고요. 제가 이제 한때는 문학소년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도 쓰고 수필도 쓰고 예. 이러저러한 일을 글 적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료가 좀 쌓였어요. 그래서 공직 퇴직 후에 이제 책으로 한 권 냈더니 주변에서도 참 좋아하고 읽었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기에 이제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른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예. 이제 수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 좀 자랑 좀 하면 250쪽 정도 수필집이 이제 총 통권 63권을 예. 완성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리면 예. 인터넷 회사가 출간을 해주고 그게 또 판매도까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세월이 흘러서 63권이니까 7권이면은 70권이고 그러면 나이 70에 70권을 채우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뭐 요즘에 칠순잔치는 하지 않지만 70이 되거든 그때 가서 이제 그 70권 출간 기념회를 한번 그냥 가족하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그 부시장님이 쓰신 그 수필 내용들 이제 저희들에게 조금씩 이제 풀어 주실 거죠? 네. 기회가 되면 이제 1960년대 버전부터 옛날 시골에서 뭐 이제 참새 잡아서 구워 먹은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저러한 예.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예. 기회를 주시면 한번 예.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경기 행정 비화 오늘은 뭡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뭘까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한 1977년 2월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예. 그해 5월에 이제 화성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당시 1977년, 78년 구급 공무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구급 공무원 당시 1970년대 말에 구급 공무원 생활 어땠을지 궁금한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어땠을까요? 그 이제 흔히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너는 뭐 고등학교 나왔으면 5급 공무원이라도 하지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되게 고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이.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금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아니 5급 공무원이 고신데 그렇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대략 제가 정확치 않은데 1980년대 초까지는 우리 공직 사회의 계급 분류가 5급 갑이라고 해서 5급에 두 가지, 4급에 두 가지 해서 그거를 쭉 펼치면 지금 현재의 공무원인 9급부터 1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급 분류는 지금의 9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5급 분류 지금의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고3 졸업과 동시에 졸업하고 이제 잠깐 대입 준비하는 과정에 동네 이장님이 그 당시는 그 마분지라고 아주 이제 옛날 그 두꺼운 거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그 철필로 쓴 그 독립운동 그 선언문 인쇄하듯이 이렇게 그 둥그란 롤로다가 밀어서 인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공문이 이제 그 군청에서 면에서 이장집으로 온 거고 그거를 이장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이강석이가 있으니 얘가 5급 공무원 지금의 9급 공무원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제가 공무원에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안 계셨으면 지금의 우리 이강석 부시장님이 안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은 못하는 거고 이제 뭐 다른 길로 갔겠지만 저는 그 공직 40년 한 게 한없이 자랑스럽고 그때 참 좋은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 그럼 당시에 그럼 구급 공무원으로서 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초임 발령을 받은 것은 이제 면사무소이고요. 면사무소 가면
그 자기 담당 업무를 이제 좀 배당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 담당을 또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리 담당으로 가게 되면 리 담당 이제 예. 뭐 청렬이, 자한리, 상길이 그런 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동에서는 이제 통 담당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통장님이나 이장님과의 업무 연락을 하고 통계 조사라든지 또 각종 민원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 월급이 좀 궁금한데 이거 어떠셨나요? 그 당시 돈으로 이제 월급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네, 5만 원이면 지금으로 감이 좀 안 잡히긴 해요. 쌀 두 가마 값입니다. 지금의 쌀 두 가마.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쌀은 뭐 60kg라고 치면 쌀 두 가마 값이 5만 원이었고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10년 전인 67년에는 공무원 월급이 대략 한 7,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이제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그 5만 원을 받고 한 달에 쌀 두 가마치 받고 생각해 보니 우리 시골 마을에 10개월간 일하는 머슴에 한 달 1년 그 세경이라고 했습니다. 연봉제 비슷하게 그분들이 12가마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가마 폭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주인집에서 먹고 자고 입혀주고 한 가마. 그렇죠. 공무원은 자기 집에서 다니고 내가 먹으면서 두 가마. 그러면 뭐 반반 이렇게 계산하면 나도 이제 뭐 머슴급은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교육가거나 상사들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공복이 뭘까 찾아보니까 머슴, 심부름꾼 이런 거라. 그래서 이래서 월급도 머슴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는구나 해서 이제 공복이라는 말을 이해했는데 지금 뭐 젊은 공무원들이 내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 공복이라는 말에 공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정말로 공복의 심정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공복으로서의 자세 좀 기억에 나는 좀 에피소드 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이제 뭐 구급 공무원이 어떤 그 공직 자세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때부터 어떤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갖고 꾸준히 일하면 결국 이제 평생을 직업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게 공직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통념상 공인 그러면 무슨 고위 공무원도 있지만 유명 탤런트, 유명 가수, 유명한 뭐 배우 정치인 모든 분들이 다 공인이다. 그럼 왜 공인이냐? 공무원은 국가의 나라의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지요. 그리고 또 탤런트나 가수나 배우 등 또 유명한 의사 이런 분들은 그 명성과 인기로 그 수익을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역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요즘에 이제 정치 시대입니다만 정치인들도 그래서 국민을 위한 봉사에 공복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에피소드가 그 공직으로 쭉 평생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하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그런 공무원 활동을 봤던 거죠. 근데 아빠가 퇴직했는데 어느 날 폭우가 내려서 비가 많이 오니까 아빠 오늘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아빠가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싶어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인 또는 공복의 심정으로 일하는 게 필요한 시대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뭐 열심히 일하는 젊은 공무원 분들 당연히 많겠지만 이직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뭐랄까 좀 절퇴를 내리는 뭐 그런 멘트인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하면 또 좋은 일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급하게 공직에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에피소드 이제 앞으로 얘기해 주실 텐데 이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있으시다고요? 현장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제 뭐 윗분 상사들하고 같이 이제 뭐 어찌 일을 같이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굉장히 이제 가문 해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공무원 들어간 다음 해니까 아마 7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에는 임명직에 손재식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도지사께서 굉장히 이제 이 가뭄이 심하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내가 이제 가뭄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그 화성군 비봉면에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라인에 쭉 이제 찾기를 따라서 시찰 보셔야지. 현장을 나가시는 거죠. 지사님이 안타까우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수기를 설치하고 이제 지사님이 오신다는 현장으로 가서 어떤 이제 이 물을 퍼서 그 가뭄을 대책하는 그런 과정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지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 군청에서 또 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오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사님이 오시는 어떤 시간에 그 양수기를 좀 터서 이렇게 물을 푸겠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는 그때 이제 내가 19살 20살이니까 아니 뭐 지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즘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전시행정인데 또는 뭐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또 필요하긴 한 거였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뭐 출발하셨다는 정보는 왔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이 되는 시대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청에서 떠나셨습니다. 전화가 이제 군청으로 갔고 군청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면사무소로 전화했고 면사무소는 이장집으로 이장집에서는 이제 전화를 받으면 거기 우리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대기했다가 부릉부릉 달려온 거예요. 그럼 시차가 꽤 있겠네요. 그 시차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쯤에서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막 높이 잘 보이게 하얗게 보이게 이제 이렇게 물을 퍼뜨랍니다. 근데 안 오셔요. 뭐 양수기는 돌아가는데 감으로 쓰니까 물도 적은 시절이란 말입니다. 하천 바닥을 파서 이렇게 이제 퍼뜨린 시절인데 근데 안 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열심히 푸고 있는데 드디어 오셨죠. 그래서 면장님이 나가셔서 인사를 드리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우리 또 그 당시 면장님이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파고파고 답을 하시니까 지사님이 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 군청에서 온 공무실 직원은 막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도지사가 처음 오시니까 희번덕하고 그 1년 차셨고 하니까 공무원 1년 차에 뭐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후다닥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고 이 고여있던 물은 이제 서서히 퍼서 줄어들고 어떡합니까? 이게 물이 좀 주는데 이게 마치 영화 콰이캉의 다리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그 폭약을 설치한 그 전선 라인이 서서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포로군 장교가 뭐 가서 이제 난 콰이캉의 다리에서 그게 그 장교가 그 폭약을 눌렀는지 쓰러지면 눌렀는지 영화가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그 양수기 물 푸는 작업은 끝을 내고 갔는데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됐죠.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아니 왜 그 우리 그 주사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근데 선배들도 8급이니까 공직관이 조금 좀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이 나이 돼서 보니까 그건 필요한 거였다. 그러나 너무 과한 전시행정은 아니고 정말로 주변의 분들이 보시고 정말 가뭄 대책에 국가가 도지사가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에도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노라 이런 것처럼 우리 행정도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은 필요한데 그게 때로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시행정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좀 아무래도 공무원 또 사기 진작에도 좀 서기도 있고 중요하잖아요. 선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근데 요즘 이제 전시행정 어떻습니까? 요즘 전시행정 상황은? 글쎄요, 이제 뭐 거의 뭐 이 시대에 우리 공직 사회에서 뭐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시청에 어떤 이제 그 민원 상담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한 거는 참 열심히 한다. 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7급 때 한 80년대 일했을 때 우리 공직 사회는 각 부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전체가 이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든 또는 도청이든 중앙이든 국장실이 있는데 그건 급수에 관계없이 국장실은 별도의 방을 내줍니다.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쫄쫄 매는데도 넓은 방에 회의실까지 차려서 국장방을 내주는 이유는 그 국장실에서 조직 전체의 조직적인 조율 어떤 그 이 부족함이 없게끔 잘 서로 의논해서 진행하는 회의를 하는 회의실 또는 미래를 구상하는 그 어떤 생각의 기회를 갖도록 나홀로 방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모든 정부부처에 보면 국장실방은 다 방이 있고 다 회의실이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국장이고 높으신 분이니까 주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거기서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런 자리를 바로 마련한 곳이 바로 국장 자리군요. 거기서 정책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는 생각에서 국장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각 현재 공무원 사회가 내 업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어떤 화합되고 좋아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시장님, 요것도 재미난 전시 행정인데, 요거 1980년대에 있었던 이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승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다가 이건 개인의 전시 행정이네요, 요거. 그게 이제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이 이 승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뭐 승진하면 열심히 한 만큼 또 올라가면 보람도 있지만 달라지는 게 이제 승진하면은 뭐 자기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급여도 높아지고 또 더 크게 계속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진은 참 중요한데 이제 승진은 윗사람들이 잘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승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이 야사로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별로 점수가 좀 약했던 직원이 있었던가 봐요. 평점이 별로 안 좋았던. 별로 좀 점수가 약한 그런 직원,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는가 본데 이 사람이 이제 신용카드도 없던 시절에 옛날에 이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술 한잔 먹었는데 술값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카드도 없고 하니까 당시는 그래서 현금 써주니까 그래서 이제 먹다가 좀 부족하니까 돈을 챙기러 사무실에 왔죠. 그래서 밤에 한 뭐 10시쯤 됐겠나 모르겠는데 밤에 이제 와가지고 서랍 밑에 챙겨놓은 이제 비상금을 꺼내러 온 거죠. 그 불을 켜고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있는 넓은 사무실에. 근데 그때 마침 또 국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퇴근길에 우리 소속 내 소관 우리 과에 누가 근무를 하네? 내 부하 직원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지. 누가 근무하는지도 궁금하지만 국장님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 시간까지 일하고 나간다는 걸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도. 그러니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그 직원이 앉아서 서랍에 앉아 있단 말이죠. 서랍을 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벌써 들어가니까 이제 그 직원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사 수고하네. 열심히 일해. 그랬더니 네. 그러지 비상 맞으러 왔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미안하죠.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으더니 그러면 수고하게 이러고 이제 국장님 가셨고 마침 다음 날 오전에 인사부서에서 국장님 거기 과에 승진할 사람 명단 좀 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국장님 어저께 그 직원 봤잖아요. 내가 확인했어요. 이 사람 딱 넣은 거예요. 승진. 이 밤새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 여기 밤새 일하는 그 김상사. 그 사람 승진. 그러니까 운칠삼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승진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뭐 끝까지 좀 잘 승진했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안 났을까 솔직히 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먹을 있었나 그래. 다행이죠. 근데 부시장님 이 승진 말씀하셨으니까 이 당시에 요 승진 시스템 아무래도 부시장님께서는 구급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부시장까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그때 시스템은 어떤가요? 이 승진 일단 시스템이? 뭐 일반도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사회는요 이게 인사, 기획, 조직, 예산 등 이른바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뭐 여러 가지 같은 평가가 좋은 사람들을 배치하기도 합니다만 거기 근무하면 이제 그 다음번에 승진하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장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기회가 좋죠. 이제 비서는 그 기관장 비서는 이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차를 타고 현장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따라다니니까. 근데 그분들이 빨리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밖에서는 뭐 좀 이런저런 호불호가 있겠지만 실제 그분이 일한 거를 보면 옆에서 같이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말로 그 사람은 승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승진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승진 기회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부시장님께서 이 운칠 기사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부시장님께서는 좀 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주변 그 뭐 동료들보다 좀 빨리 승진한 거는 사실이고 그 속에는 운도 있었다는 거는 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이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제가 좀 부지런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오늘도 여기 생방송하러 이제 일찌감치 집에서 나와가지고 와서 예. 좀 한 30분 이상 저쪽에서 좀 얘기하다 나왔는데 예. 이런 특히 중요한 생방송이나 아니면 사무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일찍 갑니다. 제가 부시장 근무 시에도 그 청내 회의실에서 할 때는 15분 일찍 가고요. 또 관내 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는 예. 30분 먼저 가서 거기 현장 준비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예. 참여하신 그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그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은 여러 사람을 몸조리게 하는 마음조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지런함도 근면함 중이고 그 부지런함이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사한테 잘합니다. 제가 아부를 잘 떠는 게 아니라 예. 상사하고 소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모시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 직원 때는 계장님한테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고 오늘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분들이 보시기에 쟤한테 일을 맡기면 정확히도 하지만 그 상황 파악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니까 옆에서 브리핑을 하는구나. 신뢰가 예. 된다. 뭐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후배 공무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동료나 선배, 상사들한테 늘 적당한 양의 소통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너무 과도한 정보는 또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예. 적절히 줘야 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들이 보면 이게 참 안 좋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부에서 승진하는 그런 문화들. 네. 그거보다는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상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믿음을 주고 실력을 인정받는 거.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발령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좀 약간 아부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승진의 기회를 받은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부에서 또 잘 돼요. 잘 그게 잘 되죠. 좀 속상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인사발령이라는 게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그냥 그 게시물로 딱 글을 올리면 예. 그게 뭐 카톡 무슨 내부 게시망으로 5분 내에 그냥 다 퍼지죠. 3,000명, 5,000명 다 알려지고 언론인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인사발령을 이렇게 청내 마이크로 방송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발표를 해요? 네. 그게 이제 한 명 한 명 예. 거명을 하고 이제 팔고 그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 이 인사발령지 이 인쇄된 용지를 배부하지 예. 않습니다. 아직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좀 성대모사를 못하지만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네. 그 옛날에 이제 청내 딩동댕 차인벨이 울립니다. 예. 갑자기 한 오전 11시쯤에 네. 그러면 중후한 목소리로 어. 청내 도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자 네. 인사발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발표를 합니다. 좀 잔인한데요? 예, 짜릿짜릿하죠. 쫄깃쫄깃하죠. 그럼 승진자 명단을 발표할 즈음에 가면 이 청내 반응이 입과 적과가 이렇게 잘 들리거든요. 옆에 하는 소리가. 그러면 누구 이름하면 와 합니다. 와는 될 사람이 됐다. 다 인정받는 거군요. 인정받는 거야 예, 이거는. 예. 그게 아주 극명해요. 근데 누구 나오잖아 예. 이름이 딱 나왔어. 그러면 우합니다.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대놓고 다 우해요. 대우해요. 옆에 과에 다 들려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아주 처음 했던 바인데 본인은 되게 아주 명구스럽겠네요. 그게. 근데 이제 서로 뭐 피차 누군지는 이제 뭐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니까 여하튼 그게 이른바 이제 여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다수의 생각이 이 사람은 정말 고생했어. 와 잘됐다 축하하고 이 사람은 아닌데 이게 확연히 왜 야구 경기장이라는 데서 이제 관중석에서 나오는 야유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상사 중에 한 분이 예, 지금 예. 국회의원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 인사와인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본인의 인사는 본인이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예.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승진할 기회가 되면 그때 승진하는 것이지 예. 뭐 그렇게 그 임의로 아부에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시장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요. 조만간에 또 찾아주실 거죠? 예. 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예. 좋은 얘기 그거 가져와서 말씀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경기행정 비하인드 소식은 오늘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